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전기 기술인들이 받고 있는 법적으로 의무화한 직무교육과 그리고 법적으로 의무화하지 않은 직무교육이 또 있고요. 그 보수교육이라는 걸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저도 뭐 내용이 이게 말이 비슷하니까 다 이게 이거고 이거 다 똑같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렇게 사전 찾아보고 여러 가지 홈페이지에 있는 거 이렇게 찾아보고 공부를 하면서 직무교육과 보수교육은 다르다. 그리고 전기 쪽에서 지금 직무교육으로 받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뭔가를 좀 소개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무교육으로 봤는데 그게 법적으로 의무화한 게 있죠. 그리고 그러지 않은 게 있어요. 그런 거 뭔가를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수교육이라는 직무교육과 보수교육이라는 이 말을 사전적인 의미에서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직무교육은 직책이나 직업상 수행하는데 사무를 능숙하게 처리하는 교육으로 되어 있는데, 요 사무 이외에도 뭐 요게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요걸 대신해서 일을 능숙하게 처리할 수 있는 교육을 갖다가 직무교육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를 더 잘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근데 그 자격증만 있는 게 아니라 자격증이 꼭 있다고 해서 직무교육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직업상 그 일을 잘하게 하기 위해서 받는 교육이다 이 얘기야. 그게 직무교육의 사전적 의미입니다. 그럼 보수교육이란 어떤 거냐면은 이 사회기술이 발전하잖아요. 발전하면은 아니 10년 전하고 지금 기술이 너무 틀려가지고 내가 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도 그 일을 못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뭐예요? 이런 기술이라든가 기능이라든가 이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교육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특정 분야의 자격 취득자에게 일정 기간마다 기술 기능 및 이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뭡니까? 일정 기간마다 자질을 도모하기 위해서 해당 자격 변화의 내용과 정보를 제공하라 보충하는 교육이라. 그래서 얘하고는 좀 서로 원래 이 사전적인 의미를 따져왔을 때는 많이 틀려요. 봤을 때 많이 틀리죠. 그러면은 지금 보시면은 지금 명목상 직무교육이라고 해가지고 의무화에다가 법적 의무화한 직무교육의 종류가 어떤 게 있는가 이렇게 보시면요. 우리가 이제 한국전기기술인협회에서 하는 전기안전관리자 교육이 있죠. 그게 직무교육입니다. 명칭상은 직무교육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이 전기기술인협회, 한국전기기술인협회라고 이렇게 있는데, 그 한국전기기술인협회에서 교육을 받아. 저는 요거 특별교육 요거 한번 받아봤고요. 처음 할 때. 그리고 요거까지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안전관리자를 한 6년인가 7년이 안 됐습니다. 6년 정도 했다 보니까 여기까지 했고 요까지는 받지를 못했어요. 그 이후에는 그만두고 나와서 강사 생활을 한 거예요. 강사 생활을 하는데 내가 이민 가면서 준비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안 받고 그때부터는 강사 생활을 계속해서 그게 바로 지금 23년, 24년 된 것 같다. 이렇게 한 게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직무교육이라고 하거든요. 직무교육인데 직무교육은 이 명칭상 뭐 직책이나 직업상 수행하는 일을 능숙하게 처리할 수 있는 교육이지, 이게 특정 분야 자격 취득자가 일정 기간이 지나가지고 이 뭐 기술이나 기능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지니까 이걸 보충하기 위해서 보수교육을 하는 형태하고는 다릅니다. 직무교육은. 그렇지, 직무교육은 보수교육하고는 원래 그 성격상 완전히 틀리죠. 그래서 지금 이거를 지금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이거는 그 자격 취득자가 받는 거거든요.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뭐 기능장, 기술사 다 받는 거예요. 받는 건데 이거는 그 뭡니까? 여기 보시면은 기술 및 기능 자질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 일을 잘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이 일을 잘하기 위해서 한다 그러면은 전기 안전관리자 교육은 요거 직무교육에 들어갑니다. 직무교육에 들어가죠. 예, 직무교육이라고 하는데 요거 조금 직무교육도 조금 성격이 좀 다른 게 있어요. 뭐냐면 요 특별교육 같은 경우에는 안전관리자로 선임하는 처음 선임하는 사람은 요거 의무적으로 받게 되어 있는데 요게 직무교육이죠. 완전히 직무교육이 안전관리에 대한 직무교육이 됩니다. 교육이 되고 이쪽은 3년마다 갱신해서 보는 거예요. 요거에서 갱신해서 요거 보고 요거 듣고 그 다음에 3년마다 얘를 계속 듣는 거예요. 얘를 3년마다 5년 이상 됐으니까 3년마다 계속해서 하는 건데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얘를 해서 지금 직무교육을 받아서 일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갱신해서 받는다. 이거는 무슨 뜻이에요? 직무교육이기도 하지만 교육이기도 하지만 플러스 뭐예요? 보수교육이기도 합니다. 보수교육. 교육이라고도 봐야 돼요. 그래서 얘는 완전히 직무교육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개는 3년마다 갱신해서 이렇게 보면서 직무교육이기도 하지만 보수교육 차원이라고도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갱신해서 보는 거지, 계속. 계속 듣는 거지. 그렇죠. 그렇게 됩니다. 뭐, 간단하게 뭐, 시험도 보기도 합니다. 네.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게 법적으로 의무가 되어 있는 거고요.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또 받는 게 있습니다. 전기공사협회에서. 이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받는 거는, 이 전기 외선 쪽 공사 쪽에 교육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완전히 의무화되지는 않은 것들이 있고요. 어떤 건 의무화되지 않은 것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교육을 받은 사람들을 일을 하게끔 한전 측에서 일을 합니다. 외선 쪽에서 보면은. 그래서 어떤 무슨 활선 쪽에 그 작업 있잖아. 그걸 어떤 교육을 이수를 하면은 그 공사를 하게끔 해가지고 점수를 더 주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더라고. 옛날에 제가 이제 그쪽에 건설 쪽에 있다 보니까 전기 건설회사도 있었고 그 다음에 전업사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 생각이 그게 뭐 한 30년 넘었지. 30년 전인 얘긴데 그때에 그게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도 어떻게 되나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런 교육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활선 작업해야 되는데 활선 교육을 받아라 이 얘기야. 안전의 문제도 있고 어떻게 작업하느냐 그것도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활선 교육을 받아라. 뭐 무슨 교육을 받아라. 무슨 애자 교체 공사할 때 무슨 할 때 뭐 해서 어떻게 알아. 그런 교육들이 있습니다. 뭐 전부터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올라가서 일하고 그렇게 할 때 교육들이 있었어요. 그게 그런 것들은 직무교육입니다. 이게 직무교육이죠. 근데 보수교육은 자격증을 따고 나서 일정 기간마다 계속 받는 거예요. 그냥 계속해서 끝도 없어. 그냥 계속 받는 거예요. 교수교육을 안 받으면 뭐예요? 그 자격을 쓸 수가 없네요. 그리고 이 교육을 안 받으면은 안 되는 거예요. 봐봐. 여기 벌금을 내잖아. 얘는 벌금을 내요. 교육을 안 내면은 봐봐. 벌집조항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기안전관리자가 이 교육을 안 받았다라고 하면은 이 과태료 처분을 받는 거예요. 과태료는 범칙금이 아니죠. 벌금이 아닙니다. 범칙금이나 벌금이 아니고 그냥 과태료입니다. 과태료 100만원. 100만원 이하입니다. 이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 것들이 있고 근데 이 보수교육이라는 게 지금 뭐 법적으로 의무화된 게 몇 가지가 있다고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보수교육을 법적으로 의무화한다라는 거는 지금 보시면은 특정 분야의 자격 취득을 위해서 일정 기간마다 기술, 기능, 자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응? 어떤 일을 더, 뭐예요? 그 기술에 대한, 뭐예요? 자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거를 계속해서 뭐 이렇게 주기적으로 받아야 된다? 응? 그 좀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수교육이라는 이름으로는, 법적으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보는 입장에서 그래요.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의무화해서 교육을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 말이 이제, 그러니까,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봐봐. 문제가 있죠? 제가 봐도. 있잖아. 어떤 자격증을 이미 땄는데 불구하고 나서 교육을 계속 이수를 해야지만이 그 자격증을 쓸 수 있다. 이건 문제가 있죠. 그런데 운전면허증은 갱신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갱신하는. 운전면허증을 한번 따면은, 뭡니까, 신체검사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갱신을 하죠. 이 사람 뭐 시력이 괜찮나, 정신감정은 받지는 않지만, 그래도 뭐 귀가 잘 들리느냐, 뻥뻥 소리 잘 들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은 이렇게 그 갱신하면서, 교육은 받지 않지만 검사를 받죠? 그런 것들은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이 자격증을 땄는데, 뭐,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뭐, 기술이 많이 변했고, 내 기술이 떨어졌다고 해서, 그거를 갖다가, 보충해야지만, 교육을 받아도 보충해야지만이 이 일을 할 수 있다? 그건 아니잖아. 일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건 아니잖아. 그렇죠? 그래서, 보수교육으로 신청을 하잖아요. 그거 잘 안 해줘요. 뭐, 거의 해주는 경우가 없어요. 직무교육 중에서도, 직무교육으로 막 신청을 하고 해달라고 그래도 안 해줍니다. 근데, 그러면 얘네들이 이걸 왜 했느냐? 안전관리니까. 안전에 관한 거니까. 전기 사고 나면은 뭐, 재활도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직무교육이라고 해서 법적으로 받게끔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특별교육을 받은 사람이 3년 후에는 요거 받고, 그 다음에는 요거 받고, 3년마다 이것만 받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 안 받을 때는 과태료 이하, 과태료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처분합니다. 그런다라는 거예요. 과태료는 범칙금도 아니고 벌금도 아닙니다. 과태료일 뿐이에요. 아셨죠? 공부하시고요. 뭐죠? 과태료가 뭡니까? 뭐죠? 교통딱지 안 내면은 그 과태료 나오죠. 그거 똑같은 겁니다. 과태료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속도 위반했으면은, 그게 이제 속도 위반 7만원 나왔다. 그러면은, 그게 과태료입니다. 과태료라고 내가 알고 있어. 내가 정확한 거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과태료야. 과태료는 이 벌금이나 범칙금이 아닙니다. 그건 좀 틀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인가. 내가 깜빡하고 잊어가지고, 그 시기를 몰라가지고, 내가 늦출 수도 있는 거니까. 그걸 과태료라고 하면, 벌금이나 범칙금이라고 하면 안 되지. 과태료지. 내가 잘못했다고 보기에는 좀 그러니까. 과태료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돼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교육이, 이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도 이거 굉장히 많고요. 또, 법적으로 의무화되지 않은 직무교육은 이거 엄청 많아요. 법적으로 의무화하지 않은 것들이 엄청 많다. 뭐냐면은, 이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도 많아요. 공사 내부에서도 막 교육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직무교육이라 하면은 기업체에서도 많이 합니다. 기업체에서도 우리 제어 쪽에서는 왜요? 그 PLC 교육이라든가 무슨 교육이라든가 제어 쪽의 교육이라든가 그죠? 이런 것들을 어디서 합니까? LS 전력연구에서 기업 쪽에서 하잖아. 그것도 직무교육이야. 법적으로 의무하지 않은 직무교육.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죠. 그런 것들도 있고. 또 무슨 교육원이라고 하면서 수변전 설비교육, 설비교육도 있고 무슨 교육 해가지고 이렇게 무슨 이런 직무교육들은
이렇게 법적으로 의무하지 않은 직무교육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거는 엄청나게 많아요. 이게 최고 많아. 그러니까 직무교육은 내가 받고 싶을 때 개인의 그 개인별 자유에 의해서 뭡니까? 자율적으로 교육을 받는 게 많습니다. 교육을 받는 것이 바로 그게 이 법적으로 의무하지 않은 직무교육이 이게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좀 그래서 법적으로 의무하지 않은 교육은 이거는 엄청나게 많다라는 거. 그런 것들도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근데 이거를 필요 없이 계속 막 의무화를 막 해서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디 뭐 협회다 뭐다 하면서 있잖아. 그지? 막 법인체 만들고 막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우리 전기 기술인들 자격증을 따고 나서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부담이 많아요. 저도 반대를 합니다. 그거. 아니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고 있는 것들도 있는데 안전을 핑계로 해가지고 지금 다른 곳에서 또 무슨 안전에 관계된 교육을 받는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이거는. 아니 지금 안전에 관해서 전기안전에 관해서 전기안전관리자 교육을 한국전기기술인협회에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도 뭡니까? 그 공사하는 때 이렇게 위험한 것들은 교육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무슨 세상에 이 다른 곳에서 또 뭐예요? 이 안전을 핑계로 해가지고 교육을 또 한다? 와 이거 미치는 거예요 이거 진짜. 그렇죠? 그렇죠?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다 하잖아. 여기도 하고 여기도 하고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도 합니다. 하는데 하는데 또 민간이라든가 다른 공사 쪽이나 이런 쪽 있지 않습니까? 이런 쪽에 의무화되지 않은 법적으로 의무화되지 않은 직무교육이 무지하게 많아. 이런 것들은 돈 내어서 배우면 되는 거예요. 비싼 것도 있고 안 비싼 것도 있고. 비싼 거는 막 엄청 비싸요. 몇백만 원씩 해요. 이거 그렇다고 이렇게 해서 교육을 하는데 이거를 법적으로 의무화해가지고 몇 년 단위로 이렇게 갱신해서 계속 본다? 이거 대단히 이게 부담을 주는 거야, 이거. 부담을 주는 거야. 기술사 쪽에서 그렇게 해야 되니까. 기능장도 해야 된다? 와, 진짜 미치는 거지. 자, 우리 1만 명이나 되는 우리 전기 기능장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 내가 전기 기능장 내가 많이 가르쳤으니까. 이 사람들에게 법적으로 이 직무교육과 보수교육 차원에서 일정 기간마다 계속 교육을 받게 해가지고 직무 능력을 향상시키고 이렇게 하도록 법적으로 의무화하면은 여러분들 그거 받아들이겠어요? 받아들이겠냐고. 내가 이 자격증 가지고 일하는데 아니 여기서 안전관리자 교육도 받고 이쪽에서 무슨 안전교육이라고 해서 또 받고 한다 얘기야. 그게 말이 안 되잖아. 그러면은 한국전기기술인협회가 전기안전관리자도 교육을 하면서 전기기능장 무슨 안전교육이라고 딱 이게 명칭을 쓰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름을 뭐라 하냐면은 법적으로 의무화해가지고 전기기능장 안전교육이라고 전기기능장은 안전이 좀 미흡한 애들이 많으니까 기사산업기사나 기술사보다 안전 쪽에 떨어지니까 전기기능장 안전 뭐 특별교육이라고 하자. 특별교육이라고 명칭을 특별교육이라고. 니들은 안전에 좀 떨어지는 애들이니까 안전 특별교육을 받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얘는 이 교육을 한국전기기술인협회에서 추가를 한다고 쳐봐. 협회에서 이 교육을 의무화하겠다면 여러분 받아들이겠어요? 택도 없는 얘기죠. 택도 없는 얘기. 말도 안 되는 거죠. 전기기능장이 어떻게 안전이 떨어진다고 그래가지고 안전특별교육이라는 걸 받는다는 게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리고 또 그러면 여기서 안 한다고 그러면은 무슨
어떤 협회, 전기기능장협회, 전기기능장협회라고 해서, 사단법이나 법인을 만들어가지고, 얘네들이, 예? 뭐, 특별이라는 말을 쓰든지 어쩌든 하든지, 이 교육을 얘네들이 하지 않게 하고, 얘네들이 받아다가, 이걸 또 추가로 한다고 쳐봐. 그러면은, 전기기능장은 이 교육을 여기서 받아야 되지, 예? 여기서 받아야 되지, 또, 예, 여기는 전기안전관리자 교육은, 특별교육이나 이 교육은 이쪽 가서 또 받아야 되고, 이게 뭐냐고, 이게 말이 되냐고. 안 되죠?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PLC라든가, 뭐, 지어 쪽에 있는 직무 향상을 위해서, 뭐, 직무 교육을 한다. 직무 향상 교육, 또는 뭐, 보수 교육, 뭐, 그래. 여기다 직무자에다가 향상이라는 말을 쓰게 돼. 향상. 직무를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이다. 뭐, 이렇게, 그런 얘기도 하고. 뭐, 그래. 그럼 뭐, 직무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한 교육이 뭡니까? 또, 보수교육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말이 비슷비슷하지. 그지? 직무를 향상시키면은, 그거는 보수교육이야. 나 보니까.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은, 예? 생각을 해봐. 내가 PLC를 잘하기 위해서, 법으로, 의무교육을 만드는 거야. PLC 이거 이제 가지고서 전기기능장이 PLC 이거를 일을 하려면은 저쪽에 일을 하려면은 법적으로 뭡니까 이 협회에 가가지고 전기기능장 뭐 PLC 교육을 받아야 된다. 그럼 여러분 받아들이겠냐고. 생각해보라고. 내가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 머리 아프다. 머리 아프다. 그러지 말라. PC 교육뿐만이 아니고 제어 쪽에 있는 것들 많잖아. 전기안전교육은 전기안전관리자 교육을 저쪽에서 하고 있어. 직무교육을 한다고. 그리고 기술사는 기술사 나름대로 교육을 해요. 자기도. 그런데 기능장을 뭐 특별하다고 해가지고 자꾸 뭐 의미를 두고 뭐 특별하다고 하고 부추겨가지고 뭐 안전교육 따로 받게 하고 이쪽 가서 하고 안전이 안 좋다며, 안전이 뭐, 시급하다며, 그리고 예, 사회적 발전에 따라서, 기술 발전에 따라서 뭐, 이렇게, 뭐, 기술 기능 및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뭐, 직무교육을 해야 된다며. 그거는 보수교육이지, 명칭이 정확하게. 그런 것들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은, 솔직히 말해, 그걸 받아들이겠냐, 얘기. 나는 안 받아들여. 나는. 그건 아니라고 봐. 지금도 교육 저렇게 바꿔서, 하는데 다른 데서 하는 것들이 많은데 왜 그랬냐 이게. 만약 직무교육 받고 싶으면은 법적으로 의무하지 않은 직무교육 쪽 있잖아. 그런 쪽에 교육을 받으면 돼. 어디겠어. 뭐 LX 전력연구소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받으면 되는 거고, 한국전기안전공사도 하고 안전에 관한 거, 그리고 뭐 수변 설비 한다면 뭐 어디서 따로 받으면 되고 있어. 보면은 많아. 찾아다니면은 많아. 인터넷 검색해 보면은 뭐 수변전 설비 교육 어디서 하나 이렇게 딱 하면은 딱 보면은 뭐 어디 학원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무슨 교육원이라고 하면서 하는 데도 있고 많아. 어디 업체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많습니다. 그렇게 받으면 되는 거야. 직무교육은. 그걸 갖다가 다 법적으로 의무한다고 그러면은 아니 이거 자격증 딴 사람들한테 엄청나게 부담을 주는 거고 그리고 필요도 없다고 봐. 그렇게 전체적으로 그렇게 의무화해서 교육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이 얘기요. 생각을 해봐. 그리고 전기기능장 자격증을 합격한 사람들한테 대단히 번거롭게 부담을 주는 거야 이거. 비용도 그렇겠지만 무슨 저런 전기안전관리자가 비싸겠습니까? 이 제어 쪽에 교육이 더 비싸. 제어 쪽이 훨씬 더 비싸겠지. 물론 뭐 큰 대형 장비 같은 거 뭐 교육 들어가고 뭐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게 필요하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더 비싸겠지. 뭐 수변전 설비 교육이라든가 그것도 비싸겠지. 수변전 설비 교육 같은 경우에는 저기 의무하지 않은 직무 교육인 수전 설비 교육 그건 75만 원씩 하더라고 보니까. 응? 어떻게 수변전 설비를 관리하고 어떻게 수전 설비를 작동을 하고 하고 하는 거 막 발전기 어떻게 돌리고 이게 안 돌아갔을 때 어떻게 하고 막 교육 받잖아. 그 75만 원 그런 거 받잖아. 그런다고 그러면 되는 건데 이거를 법적으로 의무화해 가지고 막 하겠다고 막 지금 이재명 후보에다가 막 그렇게 공약으로 넣어달라 뭐 하면서 저렇게 하면서 지지하고 아이고 나 그런 거는 좀 보기 싫어.
이재명 대통령이나 민주당 사람들도 그거 잘 생각해 봐야 돼. 그렇게 자기 지지한다고 그걸 요청한다고 그래서 그걸 해주겠어? 해주면 돼? 몰라. 걔네들은 이제 뭐 끼리끼리 노는 그 범죄자 스타일 뭐 그런 애들이니까 그걸 해줄 수도 있지 모르겠네. 그냥 마구잡이로 나 지지해줬다고 그냥 그런 거 해주면은 아니 그럼 요거도 먹어야지.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지. 그거에 생각을 해봐. 왜 이런 일을 벌이겠어?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그러는 거야. 이익을. 내가 옛날에 원산도 해수욕장 그 얘기를 했잖아요. 걔네들 사단법인. 거기 그랬는데 지금은 완전히 깽판 벌이고 그 입구 막아놨어. 주민들이. 왜냐면은 이제 보령시에서 그 사단법인 허가를 넣어줬거든. 보령시에서. 그래가지고 걔네들이 막 그 정기적으로 그 해수욕장 청소도 하고 거기 막 꽃도 심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막 사람들 이렇게 차 오면은 이렇게 주차장으로 이렇게 안내도 하고 뭐 그래 청소도 하고 뭐 그래. 그 왜 하느냐? 그렇게 자원봉사를 막 하는 거야. 봉사를. 그 일대에 자기 사는데 그 해수욕장 주변에 막 봉사하면서 막 그래. 그러면서 사단법인이라고 그 주민이 있잖아. 법인체를 만드는 법인체를 그 보령시에 얻어가지고 그렇게 했었어. 그러다가 나중에 이게 보니까 걔네들이 이제 이권을 행사를 하잖아. 자기들 먹고 살라고 거기다가 해서 뭘 해달라 하니까 안 들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열받으니까 뭐냐면 원산도 해수욕장 그 간판 있잖아. 그 도로에 있던 게 간판도 떼어버렸고 들어간 입구도 어딘지도 몰라 지금. 딱 그냥 막아놨다니까. 못 사용하게 하고 못 들어가게 하고. 여기는 사유지 다 그러는 데도 있어. 골 때려. 그렇게 그래 행포가. 왜 걔네들이 사단법인이라는 걸 만들고 막 봉사를 막 해. 막 사진 찍어가지고 꼭꼭 올려. 응? 막 기사화 시키고 막 올려. 그걸 실적이라고 하고 막 올려. 봉사. 왜 하느냐? 왜? 그렇게 하면은 이제 보령시 하는 일을 도와주면서 보령시가 그 청소를 해야 되는데 보령시가 그걸 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주민들이 알아서 이렇게 해주면서 관리하고 잘하라고 해서 뭐 사단법인 만들어주는 거지. 비영리 단체라고 하면서 만들어졌지만 그 사단법인은 이익을 취할 수도 있어요. 영리적인 목적으로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비영리와 영리를 복합시킬 수도 있어요. 말이 뭐 비영리라고 하지. 예,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세금 내면 되니까. 그리고 비과세야, 비과세. 과세가 아닙니다. 과세 형태가 아니니까. 사업하기 참 좋죠. 그래서 지원해주기 위해서 우리 정부에서 비과세로 그렇게 해서 해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이권을 위해서 사단법을 엄청나게 많이 만든다고. 그래서 이 생각을 봉사 겁나게 많이 하고 사진 많이 찍어요. 사진 겁나게 많이 찍고 또 뭐예요? 봉사했다고 해서 꼬박꼬박 올려. 하루 잠깐 가가지고 조금 해주는데. 우리 어머니 지금 한 30년 이상을 했을 거야. 그런데도 방송 하나 안 나와 사진 안 찍겠대. 안 하는 사람이야. 우리 어머니 그래. 어우. 나 그래서 표창은 좀 몇 개 받으셨어. 받은 게 있어. 근데 그것도 안 받겠다. 막 그러고 그래. 응? 그런 분이야.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유 세상에 이거는 뭐 맨날 뭐 하루 종일 갔다 왔다고 그래서 집 붙여주고 뭐 했다고 그래서 봉사한 거는 진짜 좋은 거야. 내가 봉사하는 거 비난하는 거 아니야. 내가 그건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봉사하는 건 뭘 하더라도 그건 다 좋은 겁니다. 좋은 건데 문제는 어떤 이익을 위해서 봉사를 한다. 그럼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봐. 자기 이익을 위해서. 거기가 그랬잖아. 원산도 해수욕장. 나 그거 보고서 웃었다니까. 그 주민들이 그렇게 봉사 많이 하고 다녔어. 그런데 자기들이 이제 이권을 행사하게 하게, 그러니까 거기다 차려서 장사하게 해주고, 뭐 해주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허가를 안 내주고, 막 그냥, 그러니까 열받아서 간판 떼버리고, 해수욕장 들어오지 말라, 이렇게. 그러더라니까. 사람이 그렇다니까. 사단법인이 그래. 이게 문제야, 이게. 봉사를 믿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얘기야.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정말 진정한 전기기능장을 위한 일을 한다고 하면은 그렇게 하지 말아야 돼. 전기기능장을 위해서
올바른 계기가 갈 수 있게끔 해야지. 아니 전기기능장한테 니들 저기 자격증 따면은 저기 처음에는 특별교육 받고 3년마다 한 번씩 보수교육 이렇게 받아야 된다 하면서 그 의무화 됐으니까 우리가 의무화 시켰으니까 니들 교육 받으라 그러면은 그 때려 죽일 놈이지. 그지? 전기기능장한테 역적인 거야. 역적. 생각을 해봐. 사람이야? 우리 전기기능장 부담을 주는 거 아니야. 자기들의 이권을 위해서 그런 짓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그랬잖아. 봉사 열심히 하고 다니라고. 봉사 열심히 하고 다니면 되는 거지. 왜 그 이권을 차지하려고 그러느냐. 그러는 거야. 더 이상 그만하라고. 지금 하고 있는 데가 한국전기기술협회하고 전기공사협회가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 이권 행사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잘 관리하고 있어. 거기 나름대로 문제없게 잘 한다고 봐 나는. 그런데 또 이 전기기능장도 이쪽 한국전기기술인협회와 한국전기공사협회 이런 공사협회에 기술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아니 다른 데서 사단법인을 만들고 또 어디 만들고 해가지고 그런 데서 전기기능장을 직무교육이나 보수교육을 의무화시켜서 받게 한다. 그렇게 추진하게 한다. 그래가지고 정치인한테 누굴 지지한다고 하면서 공약에 넣어달라. 아이씨 이게 말이 되냐 이 얘기야. 속 보이는 죄 아니야. 속 보이는 죄? 그러면 안 된다. 걔네들 하는 거 보면 아주 환장해. 내가 보면은 말이 안 돼. 그러니까 내가 걔네들 비판을 하는 거야. 이렇게 이게 공익적인 비판이지. 걔네들을 내가 걔네들하고 앙심이 있어. 솔직히 말해서 걔네들을 못하게 파괴할 목적으로 내가 그러는 거냐? 내가 뭘. 나는 니네 협회가 잘한다고 그러면 나는 얼마든지 지원해주고 잘 해줄 수 있어. 하지만 그게 아니잖아. 우리 전기기능장들을 1만여 명 전기기능장을 해야 하는 짓을 하고 있잖아. 지금 자신들의 이권을 위해서 그 몇 명에 그 200몇 명 300몇 명 모여서 한 다음에 그리고 몇십 명이 꼭 보면 사진 찍대. 한 20명 30명이 사진 찍대. 다 한 200명 300명 다 모여봐. 그것도 아니잖아. 그거 아니면서 회원으로 등록했다고 하고 회비는 꼬박꼬박 받아먹어요 1년에. 회비만 받아먹는 거 보면은 그거 솔직히 말해서 얼마야 1년에 못 받아도 한 3,500에서 한 2배까지는 받겠네. 한 5,000, 6,000까지는 되겠네. 그렇게 추정이 되네. 그거 받아먹으면서 생각을 해요. 뭘 한다고. 그런 전기기능장들을 직무교육이나 보수교육을 의무화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 필요 없는데. 그럴 필요 없다, 얘기요. 그럴 필요. 그래서 그거는 너무 잘못됐다. 그건 아니다. 그 교육해봐야, 그 교육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어떤 이런 교육은요, 직업적인 파생 효과가 적습니다. 적어요. 왜냐하면 강사 한두 명이 가가지고 그거 교육하는 거니까. 걔네들이 거기 소속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디 학교라든가, 어디 안전공단이라든가 그런 데서 일을 하면서 초청돼가지고 얼마를 주면서 교육을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지, 거기 직원으로 교육을 돼 있는 사람이 없어요. 기술사가 교육한다든지. 그런 식이라고. 그런데, 취업이라든가, 이런 직업적인, 이렇게, 그거를 활성화시켜서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야. 그런 것도 없어. 그냥 교육해가지고 걔네들이 협회가 돈을 받아먹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하는 건데, 뭐가 솔직히 말해서 직업적으로 취업이라든가 이런 것들 직업이 이렇게 더 커지고 사람들을 많이 고용하고 고용 효과니 그런 거 없다 얘기야. 그런 것도 없는 거야. 그런데 그거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이익으로 하고 하는데, 거기는 예를 들어서 거기 회원이 예를 들어서 350명이라고 하면은 350명이 그걸 통해서 다 이익을 얻을 수 있냐, 교육을 해가지고 돈을 다 받을 수 있냐, 그게 아니거든. 그 몇 명만 하고 나머지는 그냥 들러리였던 거예요. 들러리.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아니 그거를 생각을 해봐. 자기도 전기기능장이면서 나한테 땡전 한 번 이런 한 장 이익이 없을 텐데 그거를 생각을 해봐. 응? 그걸 한다고? 말이 돼 그게? 그거를 찬성한다고? 당신 생각을 해봐. 돈 몇십만 원씩 내면서 그 보수교육 받을 거야? 의무적으로? 아니잖아. 법적으로 의무화시켜서 그거 받으라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이 자격증을 쓰기 위해서. 자격증이 없어지는 거 아니겠지. 자격증을 사용하려고 그러면 꼭 받아야 되고 돈 내고 계속 회비 내고 회비 따로 받고 교육 따로 받고 그러잖아. 여기 한국전기기술협회가 좀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그것 딱 문제가 있어. 회비하고 교육비 다 받아요. 그 경력추적 발급할 때 있잖아. 회비 꼭 받아요. 네. 그럼 왜 회비 받냐? 그러면 경력 있잖아. 그거 막 다 뜯어본다니까. 경력. 그래가지고 이건 안 됩니다. 이건 됩니다. 그럴 수도 있어. 근데 해주긴 해주대. 그렇게 하면 양심이 좀 그렇지만 아무튼 해줘. 네.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나 회원 교육 그거는 안 됩니다. 좀 어려워가지고 못 합니다. 그러면 그거 봐주고 그래야 돼. 한국전기협회 그렇게 해야 돼. 그 회비 받는 거는 그렇지. 그거 뭐 나쁜 건 아니야. 기술인으로서 회비 내는 건 좋아. 근데 어려운 사람도 있어. 전기 그런 사람들은 회비 면제해주고서 뭐 교육받고 일하자. 그럼 나중에 갔다가 뭐 또 회비 낼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게 서로 도와가면서 해야지. 아니 회비 안 내면 수첩 안 발급해줄 거야. 그런 식으로 이렇게 눈치 주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지? 그렇게 좀 하세요. 그냥 잘하면 되는 거지. 모두가 이게 잘해서 잘 끌어 나가야지. 얘네들은 이거는 벌써 의무화 됐잖아. 또 안전이고 안전은 또 중요한 거니까. 공사협회 쪽에도 그렇고 이 공사협회 쪽에 일은 여기 교육은 위험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교육을 꼭 받고 그 작업을 하라고 그래. 그런 것들이 있어. 의무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 그렇지만 제어 쪽에 있는 거 제어잖아. 우리 전기기능장 쪽은 그 제어 쪽이 많아. 공장 자동화 쪽인데 이게 뭐 안전이면 기계 쪽이지. 막 프레스 찍고 막 뭐 하고 그런 쪽이지. 전기 쪽의 안전이라고 하면 좀 그걸 가지고 보수교육, 직무교육을 한다는 건 심각하게 문제가 있어. 그리고 또 그런 안전교육을 또 여기서 받고 전기기능장 뭐 무슨 협회라고 해서 그런 데서 받고 그 다음에 한국전기기술협회 받고 또 뭐 전기 안전공사 같은데 그런데 안전공단 공사 뭐 이런 데 있어. 그런 데서 또 받고 그런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야. 의무화시켰어. 그렇게 하면은 기술인들에게 굉장히 부담을 주고 문제가 있는 거야. 그거는 교육을 이중적으로 막 받게 하면 되나? 이 자격증을 사용해서 한다. 이 분명히 전기기능장도 이쪽에 기술자로 등록이 돼 있고 여기 공사협회의 기술자로도 등록이 다 돼 있어. 그러면은 그쪽에서 추진하는 게 맞고 또 중요한 건 내가 그랬잖아. 내가 이 기술자들이 이렇게 모여야 된다. 모여서 같이 협조를 해야 돼. 협조를 해야 돼. 협조를 해야 되는데 이 기술자들 여기. 근데 이 기술자에는 뭐 기능사부터 뭐 기사, 산업기사, 또 뭐 기술사, 그다음에 기능장, 뭐 찌리찌리 막 굉장히 많아. 엄청 많은데 이게 이제 다 합쳐져서 이렇게 해서 같이 통합돼서 가잖아. 지금 가잖아. 전기기술인협회에서 그래. 한국전기기술은 그렇게 하는데 여기 기술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기능장이 근데 이 기능장만 쏙 빠져나와가지고 기능장만 별도로 빠져나와서 저렇게 별도로 찢어져 나가서 자기 멋대로 하겠다 그러면 이거는 나는 굉장히 좀 문제가 있다. 반대한다 이 얘기야. 그리고 막 기능장이 그러잖아. 걔네들 꼭 말할 때 보면 기능장이 대우가 나쁘다고. 기능장이 대우가 나빠져서 나쁘다 뭐 나빠진다 뭐 어쩌고저쩌고 막 자꾸 그러고 그 권익을 향상한다. 권익 향상 뭐 그 다음에 위상 제고 뭐 어쩌고저쩌고 막 별소리를 다 해. 그런데 생각을 해봐. 이 많은 자격증들이 있는데 그런 자격증 중에서 뭐 솔직히 말해서 대우가 나쁘다고 하고 권익을 향상시켜야 된다고 위상을 제고해야 된다 하면서 막 하는
자격증, 그렇게 떠드는 자격증이 있어요? 얘네만 그래. 누구? 전기기능장만 그래. 전기기능장만. 전기기능장만 맨날 그렇게 떠들어. 전기기능장만. 기가 막혀. 그리고 또, 나 또 얘기할게. 전기기능장만, 아니, 저는 떠들지 않아요. 전기기능만. 전기기능장 이렇게 나와가지고 얘네들만 하는 집단이 있어, 집단. 무슨 협의회, 그런 애들 있잖아. 걔네들이 그러는 거야, 걔네들이 전기기능장만, 기능장 대우가 나쁘다, 권익을 향상한다, 위상적, 자꾸 물론 다른 기능장도 대우가 나쁜 게 있어. 그렇지만, 기사산업기사도 대우가 나쁜 게 있고, 기술사도 대우가 나쁜 자격증이 있을 거야. 그런데 기능장만 유독 그렇게 하는 거고, 전기기능장만 유독 그렇게 하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자꾸 부추기고, 그러면서, 우리가 위상을 제고 하려고 그러면은, 직무교육을 받아야 된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직무교육하고 보수교육을 받는다고 해서 전기기능장의 대우가 좋아지고, 그 다음에 또 권익도 향상되고, 그러는 건가? 그건 차원이 틀려. 직무교육은 그 일을 갖다가 잘 하게 해서, 능숙하게 잘 할 수 있는 교육을 하는 거고, 보수교육은 시간이 계속 변해가니까 일정 기간마다 계속해서 하게 하는 거. 그게 보수교육이야. 그러니까 전기안전관리자 특별교육은 직무교육이고, 그 다음에 전기안전관리자 교육, 전기안전관리자 교육2는 보수교육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야. 그지? 예, 보수교육이라고 하는 거야. 특별교육은 요거는, 그러니까 이게, 얘는 직무교육, 요건 보수교육. 직무도 있겠지. 그렇게 바라보는 거야. 그렇게 되는데, 내가 보는 입장에서는 이 교육들을 법적 의무화 해가지고, 좀 기능장들에게 부담을 주는 거, 그거는 아니야. 그러면, 이런 직무교육이나 보수교육을, 전기기능장만 해당이 되느냐. 전기기능장만 해당이, 장만 받아야 되냐 얘기야. 아니야. 자, 지금 여기 전기안전관리자 기술교육, 전기안전관리자 교육은요, 이거는 다 받아요. 산업기사인가? 산업기사부터 받나? 기능사도 받는 걸로 나 알고 있는데, 기능사도 직접 선임은 안 되는데, 5000kW 이상 되면은, 수전전력 5000kW 이상이 되면 5000kW 이상 되면 선임을 하면서 기능사를 세울 수가 있어. 그때는 받아야 되는 걸로 나 알고 있어요. 그렇게 되고, 전기기사, 산업기사, 그 다음에 기술사, 기능장 다 받아요. 기능장도 모두 통해서 다 받는 교육이야. 다 받는. 근데, 무슨 제어 쪽에, PLC 교육이나 무슨 교육을 갖다 PLC 교육 이런 것들을 이 사람들을 다 포함을 해서 기능장도 다 받아야 된다? 그렇게 할 수 있어? 택도 없는 소리야. 이거 안 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 가지고서 헛소리 하는 것 같다. 나는. 물론 국회의원 중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 사람 잘 꼬셨어. 그렇게 한다면은 나는 이거는 굉장히 부담을 준다고 봐. 우리 기술인들에게. 내가 직무 향상을 위한다면 직무 교육 있잖아요. 법적으로 의무하지 않은 직무 교육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거 받으면 되는데 왜 그러냐 이게요. 안전에 관련됐어? 뭔데? 예? 기술사는 그렇게 하는가 보지. 근데 다른 거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를 기술사도 아니지만 기능장까지 그렇게 한다? 이건 난 말이 안 된다고 봐. 그 문제가 있다. 기술사를 그렇게 하는 거야. 기술사가 좀 힘이 있는가 보지?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건데, 그러면 골치 아픈 거야. 나는 그래서 그걸 반대를 하는 거야. 이걸 가지고서 잘못됐다고 할 수가 있겠어? 그래서 한번 생각들 해봐요. 생각해봐요. 그거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전기기능장이 좀 힘이 있으려면은 내가 그랬잖아. 전기기능장 힘이 있으려면 한 6만에서
8만 정도는 돼야 된다고 봐요. 8만 정도 돼야지. 전기기능장이 지금 1만 명 정도 있습니다. 1만 명. 1만 정도 있는데 6만에서 8만 정도 되면은 이 중에서 한 2만 정도까지가 모이면 어떤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2만 명. 2만 명. 그렇지 않고 이렇게 지금 이 정도 수준에서 한 2만 명 정도 모일 수 있어요. 왜냐면 다 모이는 거 아니니까. 나는 저 사람들 하는 거 싫어해. 그러면 안 모이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정도는 모여야지 한 2만 명이 뭐 적극적으로 이렇게 모여서 활동을 할 수 있고요. 지금의 1만 명은 턱도 없어요. 이거 가지고는 좀 문제가 있어. 그리고 그 몇백 명 따로 나가서 이 1만 명 중에서 몇백 명 나가서 그쪽에서 활동을 하는 사람이 많아. 이 협회라고 하는데 협회. 말이 이제 협회, 뭐 협의회, 뭐 그 다음에 무슨 회 해가지고 막 모여서 한다고. 여러 가지 많은데 얘네들이 이제 조금씩 뭐 많게는 뭐 5명, 어디는 이거는 뭐 100명, 여기는 뭐 300명 이렇게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해. 어쨌든 사업자 내기도 있고 법인이 된 데도 있고 막 그렇다고. 얘네들이 따로따로 찢어 나가가지고 각자 활동하는 거예요. 뭐 봉사 활동도 하고 뭐도 하고 뭐 하면서 다 하는데 얘네들 몇 명 이렇게 몇백 명 이렇게 나가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저거를 그 정부가 해준다라는 건 이건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봐. 이 사람들의 뜻이지 전체 1만 명의 전기기능장의 뜻이 아니라 얘기해 이거는. 나는 이거 쌍선도를 반대해요. 이건 아니다. 이거는 교육을 2중 3중으로 막 받게 할 수는 없다 얘기야. 그건 아니지. 내가 직무 능력이 떨어진다 그러면은 직무 교육을 받으면 돼. 사기업체나 또는 뭐 공단이나 그런 데서 따로 하는데 많아. 직무 교육은 가격이 좀 나가는 게 있지만 그걸 의무화해가지고 막 받게 한다고 그러면 그 말이 돼 그게? 나는 받기 싫은데? 내가 저걸 왜 받아야 되냐 얘기야. 그렇잖아. 그런 것들이 많다 얘기야. 그래서 그런 점들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요. 좀 그러지 말라 얘기야. 그런 것도 그렇고 굉장히 많아. 걔네들 하는 거 보면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러는데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늘은 직무교육과 보수교육에 대해서 이게 뭔지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직무교육이라고 해서 뭘 하는가? 요거는 좀 보수교육이라고 볼 수 있죠. 보수교육, 요거 직무교육인데 이걸 통 싸잡아서 직무교육이라고 합니다. 전기안전관리 다 직무교육이라고 해요. 직무교육. 이렇게 해서 직무교육 중에 하나라고 하고 요게 이제 보수교육의 직무교육의 성격을 띠고 있다. 이렇게 저는 그렇게 바라봅니다. 다른 사람도 어떻게 바라보나 모르겠네. 자, 그러면 요 설명 드렸으면 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 여러분들이 과연 이 전기안전관리, 전기기능장들이 어떻게 나가야 될까 이렇게 보시고요. 저는 어차피 이게 한국전기기술협회가 그렇게 시작을 해서 걔네들이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더 이상 찢어지지 말고 기술자들이 모여서 좀 더 이렇게 그쪽에서 계속해서 해주기를 바란다. 이게 자꾸 이렇게 분파돼 가지고 나가잖아요. 망하는 거야 이거. 서로 그래 우리 망하자 그 얘기인데 그러면 안 돼. 찢어 나가서 따로따로 논다라는 거. 이거 굉장히 심각한 거야. 우리 전기 기술인 전체를 바라봤을 때 이 각 자격증들이 이제 전기 자격증 많잖아. 누구 따로 나가가지고 따로 저렇게 막 놀고 저런다 그러면은 나는 이거는 우리 전기 기술계의 심각한 문제다고 봐요. 문제가 생길 거라고 봐. 난 그래서 이게 지금 대단히 전기 기능장의 지금 현재 위치가 굉장히 위험한 위치라고 봐. 내가 봐서는 굉장히 위험해. 왜냐하면 뭐 기능계 최고 자격증 하면서 뭐 어찌 하는데 뭐 전기 기능자 땄다고 기능계 최고의 기술을 갖췄나? 그건 아니지. 나는 그렇게 바라보지는 않아. 응? 전기 기능장 그냥 합격했을 뿐이야. 그리고 전기 기능장은
아, 전기기능계, 기능계 최고의 기술을 갖췄다면 뭐하러 저 직무교육을 보냐, 얘기요. 직무교육을 해야 되고, 보수교육을 해야 되냐, 이게. 아, 기능기술 최고를 갖췄는데, 최고인데, 직무교육을 왜 하냐고요. 직무교육은, 봐봐. 직무상, 잘하는 거야. 능숙 처리를 할 수 있는 교육이 바로, 능숙하게 할 수 있는 게 바로 직무교육이야. 그렇잖아. 그러면은, 전기기능계 최고의 기능 기술을 갖췄다면 제일 잘한다라는 건데 뭔 직무교육이 뭔 필요해? 그렇잖아. 그리고 보수교육이 왜 필요하냐? 지들 알아서 잘하는데 그렇게 잘난 척하면서 그래 잘난 척하면 안 돼. 전기기능장 나는 봐서는 전기기능장은 내가 봤을 때 전기기능장을 딴 자격자들이야. 자격자들 그일 뿐이야. 기사 딴 사람들, 자격자들, 그리고 기능사 딴 사람들, 기술사 딴들, 그냥 자격증일 뿐이지, 뭐 최고의 기능을 갖췄다고? 아니, 스트리병 같은 거 왜 안 하나? 그러면? 배관 같은 거? 그리고 또, 재활하고 그러면은, 실무처럼 그렇게 해야지, 왜 그 HRV 전선이라 까고 자빠졌어? 터미널을 물려. 뭐래? 말도 안 되잖아. 그지? 그런 걸 가지고서 그렇게 하고 또 그 전기 기능장을 갖다 직무 보면 뭐냐고 써있냐면은 중간관리자 역할. 중간관리자가 뭔데 도대체 그게 일이냐고. 무슨 일을 하는 거냐. 자기 업무냐고. 전기 기능장은 무슨 일하고 한다. 이렇게 딱딱딱 써놔야지. 중간관리자가 뭔데 도대체. 아니 나 환장하겠다니까. 그런 식으로 써놓으면 돼? 그러니 그걸 갖다가 정부 쪽에서는, 업종별 분류해가지고, 전기기능장 중에, 그걸 갖다가 안 해준 거예요. 그 분장 업무를 갖다가 안 써준 거예요. 그게 무슨, 분장 업무라고. 전기기능장 무슨 일을 한다라는 걸 써놓지를 않았는데, 중간관리자가 업무 분장이냐? 말도 안 되는 거지. 참. 그러니까 환장하는 거야. 답답한 얘기지. 그러니까 무식한 소리를 해가지고 그런 소리를 해서 만들어 온 거야. 이게 무식한 애들 진짜. 그렇게 무식한데 뭘 또 이제 전기기능장 끌어다가 그렇게 하냐 이게. 그러지 말라고. 그런 것부터 다져서 바꿔나가고 이렇게 해서 다른 기술자들하고 화합하고 이렇게 그 안에서 같이 해야 되는 거지. 아니 전기기능장이 뭐라고. 나는 봐서는 전기기능장은 전기기능장일 뿐이야. 대단한 거 아니라고 봐. 대단한 것처럼 자꾸 그러는데 그렇게 띄울 필요 없어. 나는 그렇게 바라봐. 알았어요? 전기기능장이 뭔데? 내가 일을 해봐도 그렇지만 전기기능장은 전기기능장일 뿐이야. 그 자격을 갖춘 사람이야. 그럴 뿐이야. 기사하면 기사하고 기술사면 기술사고, 기능사면 기능사고, 그런 것이지. 기능장이라고, 특급 대우를 받아야 되나? 아니잖아. 대우가 나빠졌다고 자꾸 그러고 그래. 그건 좀 문제가 있다고 봐. 기능장이 뭔데, 도대체? 그 기술사가 뭔데? 기술사가 뭔데? 대우를, 특급 대우를 받기를 바래? 참나. 그런 게 어딨어. 건방진 거지. 그래서 지금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